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92강 우리 실전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다음 수업부터는 새로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아담한 곳으로 이제 가겠네요. 자, 오늘 492강은요. 편관사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에게 상담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 사주를 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명리학계의 아이들 사주 보지 말라는 속설이 있죠. 그게 사실 오죽하니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명리학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신살 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신살 보지 마라. 그게 왜냐하면 온갖 희한한 신살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운명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신살 보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아이 사주 보지 마라. 이 내용이 아이 사주를 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아이 사주에다가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무서운 소리 하는 사람들, 저주를 내뱉는 사람들, 그거를 다 너를 위해서야, 너 내 대비하라고 하는 소리야. 대비가 안 돼요. 그거 저주야, 저주. 그냥 계속 말하지만 사주는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입니다. 미래가 한 개가 아니에요. 미래가 여러 개라고요. 미래가 특히 아이 때는 거의 무궁하게 열려 있어요. 저는 보통은 사주를 열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 내가 만약에 사주를 열어보게 되면 사주를 보고 대충 이 사주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 최소 6개 이상 꼽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이제 한 2-3개나 서너 개 정도로 나와요. 이럴 수 있고 요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스토리, 나쁜 스토리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차이점들은 이런 거야. 만약에 이 사주가 이 관성을 잘 활용한다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 사주가 재성을 잘 활용한다면 또는 인성을 활용한다면, 비겁을 활용한다면 삶이 이렇게 바뀔 거다. 근데 만약에 인성을 활용하지 못하면, 재성을 활용하지 못하면, 월지를 활용하지 못하면, 시주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본다고요. 이게 사실 여러분도 사주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주와 현실을 매치시켜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 사람이 현재 이 사주의 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이 사주의 이 기능을 활용하지 못했구나. 이 단계를 그냥 넘겨뛰었다가 탈이 나서 다시 빠꾸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내 사주의 글자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아하, 5번 현실을 살고 있구나, 6번 스토리를 살고 있구나, 7번 스토리구나. 그러면 스토리가 정해지면 7번 스토리로 간다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가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게 없어요. 아직 유치원생들, 꼬맹이들은, 방금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가 무한정 열려 있습니다. 영혼의 성숙도인 영격도 몰라. 아이들 차원에서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영혼 성숙도는 한 중간 정도로 놓고 봐야 돼. 그리고 가능성의 길을 여러 개를 넣어놓죠. 영혼 성숙도가 높다면, 영혼 성숙도가 낮다면, 교육 환경이 좋다면, 부모가 아이를 좀 현명하게 이끌어 준다면, 아이가 연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있다면, 가정에 따라서 미래가 여러 개란 말이죠. 즉 사주만 탁 보고 별 것도 없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도 우리에게는 평행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선택했고 저쪽을 선택했고 이쪽을 선택한 나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평행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결론적으로 나에게 펼쳐진 여러 개의 미래 중에서 가능성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를 뽑아서 그 두 개를 매치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의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의사는 몸을 고치는 사람이고 명리가는 운명을 고치는 사람이야. 자, 의사가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담배 꼴초로 엄청 허약해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고 있으면 의사가 미래를 맞추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은 3년 내에 폐병으로 죽겠네. 거의 정확도 90%죠. 그 미래를 맞춘 거야. 그럼 용한 사람이야? 미래를 맞췄으니까 용한 사람이냐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의사한테 찾아간 이유는 그러니까 나 3년 만에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 30년 더 살 수 있는 좀 방법을 알려주시오. 그럼 의사는 방법을 제공해 줘야 돼. 당신 일단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이런 운동하시고 내가 일단 니코틴 제거제 처방할 거고 당신이 일단 이거 지금 문제 생겼으니까 요거 고치는 약들과 어디 염증 생겼으니까 내가 항생제 처방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오. 만약에 당신이 요 처방을 성실하게 잘 따른다면 당신이 3년 후에 죽을 미래에서 20년 후에 죽을 미래나 30년 후에 죽을 미래로 바뀌게 될 것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치료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미래를 바꾸는 거죠. 사실 그 사람한테 3년 후에 죽을 미래도 있고 30년 후에 죽을 미래도 있어. 지금 나이가 한 50대신 분이 60대신 분이 왔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그게 미래를 유도해 준 거야. 그 의사는 미래를 유도해 준 거야. 우리 명리가도 미래를 유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미래가 창창한 사람한테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미래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미래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배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거.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부모와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한다던데 우리 아이는 남편 복 없다던데 우리 아이는 자식 복도 없다던데 직장도 힘들다던데 우리 아이는 남편 복 없어서 결혼하면 안 된다던데 직장 가면 힘든 일만 한다던데 그런 일을 어머니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할 때마다 가능성이 1%씩 올라가고 그 얘기를 자식한테 하고 자식한테 종종 그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역시나 미래가 굳어져요. 미래를 유도해 가는 거라고. 미친 거야. 한마디로 미친 거. 그게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죠. 그 유명하신 명리가 선생님이 자기가 중학교 때 그 아버지 친구가 명리를 배우셨는데 아버지 친구가 집에 오시더니 내 사주를 봐주신다고 하시더니 너는 결혼을 앞으로 3번 할 거고 40대 중반에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길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선생님이 명리책을 2권이나 쓰신 선생님이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선생님. 그 명리 선생님이 실제로 결혼 3번 했고 40대 중반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왜? 하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운명이 있구나. 내가 결혼 3번 하고 죽을 고비가 있을 거를 맞췄구나. 그러고 나서 그분이 원래 문화평론가, 음악예술평론가, 대중문화평론가셨다가 명리가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무슨 파 명리학이라고 하는 어플도 만드시고 책도 내시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그거 정확히 말하면 그 아버지 친구가 중학생한테 와가지고 재수없는 미래로 유도한 거야. 아니 그 좋은 능력으로 너는 큰 사업을 3번 하게 될 거고 사회에서 큰 인지도를 가지는 사업가가 될 거다. 부자가 3번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왜 결혼을 3번 할 거다? 아니 물론 내 입장에서는 결혼 3번 하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근데 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거 유도한 거야. 유도함식 걸린 거라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사주가 미래를 맞춘 게 아니고 미래를 유도해서 맞춘 거예요. 미래를 유도해서 맞춘 거. 그러니까 너 3년 후에 교통사고 난다? 너 3년 후에 사기당한다? 근데 정말 3년 후에 사기당했어. 그러면 가서 명리가한테 가서 부적 써주세요. 너무나 용하십니다. 대단하신 도사님이 나셨네요. 하면 안 되고 가서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날린 다음에 짜샤 그 용한 능력으로 내가 부자 된다고 좀 유도를 하지. 왜 날 사기당한다고 유도를 하냐?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답이 그게 정답. 근데 당사자도 몰라. 그 말을 하는 명리가도 지금 내 말이 씨가 돼서 그 여러 개의 미래가 지금 어느 미래가 앞으로 나올지 서로 고만고만한 미래들끼리 서로 내가 나설 거야, 내가 나설 거야 했는데 그 명리가가 그 말을 했고 그거를 내사로 그 당사자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가장 재수없는 미래가 그냥 탁 치고 올라가 버린 거야, 현실로. 자, 그래서 아이들 사주 보지 말라고 하는 속설이 나온 거는 그 아이들,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의 미래를 안 좋은 미래로 고착화시켜 버릴까 봐. 왜? 이 명리가들 중에 반성하시는 분 좀 많아야 돼. 명리가 분들 중에 재수없는 소리 골라서 하시는 분들 계셔. 그러면서 아하하하 나 앞에 꿇어라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 나 며칠 전에 가족 행사를 갔는데 거기 친척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족 행사를 갔는데 자기가 자주 가는 술집에 웬 새로운 단골 손님이 오더니 그 단골 손님이 술집에 앉아서 술만 드시면은 내가 사주를 봐주겠다. 내 사주를 봐주겠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너도 신 받아야 된다. 너 작년 재작년 재수 없었지? 너 신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집이 작년 재작년 장사가 되게 안 되던 식당이었거든. 자기 눈으로 본 거잖아. 작년 재작년부터 왔으니까. 넌 신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 웃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며칠 있다 다시 찾아왔대, 그 아저씨한테. 그래가지고 저 정말 어떡하죠. 근데 가장 약점이 뭐냐면 자식 얘기할 때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자식 잘못돼? 이게 진짜 사탄막이에요.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은 진짜 사탄막이야. 이게 볼모 잡는 거야. 사람 마음에다가 말에 씨앗 폭탄을 심어가지고 씨앗 폭탄을 장치를 해서 조종을 하려는 거야. 너 자식 잘 되게 하려면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사이비 교주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게 사이비 교주는 통이라도 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배워가지고 미래를 유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왕 유도를 해줄 거면 좀 좋은 미래를 유도를 해주라. 재수없는 소리, 안 좋은 미래들을 꼭 대비시킨다,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지 말고 같은 거예요. 자, 좀 아이 사주를 오늘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아이 사주 보겠다 그러면 겁나. 내가 보는 건 괜찮은데 또 남이 보겠다 그러면 겁나. 이것도 좀 일배반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 사주 볼 때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 사주를 명의 선생님한테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명의 선생님이 평소에 안 좋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지 축복을 많이 내리는 사람인지한테 가세요. 용한데 축복을 내리는 사람은 그분의 축복이 다 이루어집니다. 재수 없는데 용한 사람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용한 사람, 그게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하는 재수 없는 소리가 다 맞거든. 안 만났으면 안 맞았어. 안 만났으면 안 일어난다고, 그 사건이 안 만났으면. 근데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고 그 사람을 믿으면 일어난다고. 확률이 높아진다고. 사람들이 영험한 곳에서 기도를 하면 자식이 합격을 하는 이유가 그게 지구의 파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사주를 좀 보는데 오늘 제가 컨셉이 비슷한 사주를 가진 유명인의 사주를 함께 보여주면서 제가 오늘 설득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 사주나 사주를 가지고 오면은 사주를 보고 이 사주는 그 유명인 누구의 사주랑 닮았네 하면서 당신도 이 사람 이렇게 살 수 있어. 당신도 이 사람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백종원 선생님의 사주와 유사한 사주를 가진 여성 사업가를 보고 백종원 선생님을 본받으라. 그런 방식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잘 된다. 자, 오늘은 이게 지금 정유년생이에요. 정유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지금 한 6, 7살 됐겠네요. 아직 어린이죠? 정유년. 몇 년 전이죠? 아이가 한 5, 6살 정도 됐겠다. 7살이네, 7살 올해. 어머니가 사주를 보면서 이제 아이 사주도 함께 봤던 케이스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라고. 어머니가 사주를 조금 공부를 했더니 아이 사주가 죄평관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걱정이 되신 거야. 사주를 아예 몰랐으면은 몰랐겠지. 뭐 유금이 뭐야? 그랬겠지. 이게 죄평관이잖아, 사주가.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거 최고의 개운법은 아까도 말했죠. 재수 없는 소리 하는데 용한 사람 절대 가면 안 돼요. 축복을 하는데 용한 사람 가야 돼. 축복을 하는 사람. 하다못해 축복을 하는데 안 맞는 사람도 괜찮아. 그래서 적어도 피해는 없잖아.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잘 맞는 사람 가면 이제 어차피 피할 수도 없고 안 일어날 일로 유도를 해버립니다. 그게 유도한 거예요. 그 미래 유도한 겁니다. 다양한 미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재수없는 거 골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뭐죠? 그걸 아주 그냥 확인 사살 해버린 거야. 딱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리게끔 그냥. 자, 아이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는 쟁제사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쟁제 나빠요, 거지사주 끝. 이게 아니라고 뭐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사주에 평관 많으면 나빠요? 평관 많으니 얼레리 꼴레리. 이 사주는 삶이 고달프고 남자 복이 없어. 끝. 이럴 거야? 아니잖아. 이 평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보고 그리고 평관 잘 쓰는 사람 얼마나 많어. 내가 보기엔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평관 가지고 엄청 잘 쓰더만. 어떤 분들은 평관이 그냥 있지 말고 아예 평관의 재성으로 생해주면은 더 멋있는 평관이 만들어져.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이 사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 사주인데 사주가 격국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정유년, 기우월, 을사일, 을유시 여자 아이입니다. 사주가 평관이죠. 평관. 지지 4개 중에 3개가 평관이야. 그러면 평관이 을목이야, 지금 을목.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가을의 숙살의 계절의 을목이라는 뜻이에요. 가을 숙살 계절의 을목.
가을의 을목은 이거를 자연법으로 해석하면 어떤 풍경이냐면은 지금 낙엽 지고 떨어지고 있는 월이야. 이게 즉 가을이라는 계절은 목들한테는 어떤 계절이냐면 죽는 계절이야. 낙엽이라는 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 예쁘게 화장 좀 하고 갈란다 하고 마지막 펼치는 예쁘게 물들이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걔네는 바스러지고 나무는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다 털어내고 이제 겨울을 준비한다고요. 겨울은 뭐죠? 딱 뿌리만 살아남고 그 뿌리 바깥에 있는 그 지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딱 동면 준비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을목은 이제 죽어서 동면 준비 들어가야 되는 계절이야, 지금. 이게 6월의 을목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6월의 을목에 지금 뭔가를 하겠대, 지금. 6월의 을목에 다시 여름을 열겠답니다. 다시 여름을. 다시 사오미를 열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을목은 지금 가을에 죽을 낙엽이라는 뜻이야. 나 가을에 안 죽을 거야 하는 낙엽이야. 이 가을에 안 죽을 거야 하는 낙엽이 이렇게 되면은. 근데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내 일지의 환경을 나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 가을에 살아남겠다는 사주예요. 내 안에 안전지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런 형태의 사주는 가을의 온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가을의 온실. 그러니까 야외의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가을에 손님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요즘 야외 수목원들이 가을이나 겨울에도 손님을 받으려고 실내에 큰 실내 식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저 어디더라? 저 등촌동인가?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큰 실내 식물원이 있어요. 등촌동인가 뭐 하여튼 네, 서울식물원. 거기 실내에 엄청난 실내 조경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는 겨울에도 끄떡없고 여름에도 끄떡없고 가을에도 끄떡없어요. 그럼 이 사주가 지금 만든 거는 을목 다 죽는 요 가을에 무엇을 이용하여 나의 개인적 재주, 상관적 재주를 이용하여 나는 살아남을 거야. 여름의 을목으로 남을 거야. 이 사주가 만약에 을사가 아니고 을해면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나 이런 정신적 영역으로 가는 게 이제 나 정신적 영역으로 가버리는 정신 철학. 이게 을해면 이제 정신 철학인 거고, 을의 반대인 을사는 세속이에요. 세속에서 나 계속 꽃 피울 거야. 나 가을에 꽃 피울 거야. 여러분 저 봄 여름에 꽃 피는 꽃이 비쌀까요? 가을 겨울에 꽃 피는 꽃이 비쌀까요? 그렇죠. 겨울에 꽃 피고 가을에 꽃 피고 남들 다 죽었는데 나는 꽃 폈잖아. 그렇죠? 수박 농사 망쳤는데 어느 농장에만 수박이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 수박은 이제 금수박 되는 거야. 금수박.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낙엽 지는 계절에 나는 사화의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남아.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가치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보통 남들은 못하고 실패했는데 나는 성공했어요. 남들은 그 환경에서 좌절하거나 엎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힘들어서 쓰러지는데 나는 잘 됐어요. 나는 잘 돼서 한마디로 내 주변 농장 다 망했는데 우리 농장에 호박 농사 잘 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나야, 나.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편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편관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화위복입니다. 편관반은 자녀 사주의 미래 모델링하기. 저는 그래서 미래를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를 모델링한다. 미리 만들어준다. 길을 만들어준다. 모델링한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유도해준다. 미래 모델링. 자, 전화위복입니다. 편관이라는 에너지는 뭐냐면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편관하면은 머릿속에 이런 걸 떠올리면 돼. 편관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편관을 만날수록 강해진다. 적절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고난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된다.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옛날에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 심리학의 전문 용어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죠. 김주환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죠. 유튜브 그 김주환 선생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도 꽤 괜찮은 볼만한 책이에요. 삶의 역경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더욱 강해진다. 절대 죽지 않는다. 삶의 역경, 누구는 고비에 쓰러지고 못 일어나지만 누구는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같은 건데 결국 이 사주는 삶의 역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겠다라는 일종의 회복 탄력성 시험하는 사주, 오뚜기처럼 일어날래 하는 사주, 한겨울에 나는 온실 차려가지고 따뜻하게 꽃을 피고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하는 사주. 근데 오히려 이 편관이 이게 편관 활용하는 사주가 돼요. 편관 활용하는. 사유 금을 만들어내니까 편관을 활용하죠. 이왕이면 축대운 들어오면 더 좋겠네. 사유축 만들어버리면은 편관이라는 어떤 큰 명예성 위에 나의 재주와 능력이 가해지고 여기에 축토라고 하는 재물까지 다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재물이 붙죠. 이 사주가 사유합하고 이제 삼합에서
사유합을 하고 있으면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뭘 갖고 들어오냐면 이제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명리학에서 공협이라 그래. 공협. 없는 글자. 뭐 크게는 허자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허자론 중에서도 이렇게 공협으로 뭐지 반대 기운 불러오는 걸 도충, 합으로 불러오는 거를 공협이라고 빠진 삼합에서 빠진 글자 불러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사주 축 불러와요. 축. 축이 들어와서 사유축 하죠.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편관을 상관으로 다루게 되니 공협으로 뭐가 날라들어와? 돈이 날라들어와. 그럼 이런 경우가 역경을 이겨내고 편관을 다루는 일을 했더니 돈이 들어오는 사주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체로 편관 다루는 사업하는 사주인데 사주도 보니까 천간의 식신생재야.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사회궁의 지지는 기반이고 천간은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관적 사회에서 식신생재하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편관에 기반해서 그러면 식신생재를 하는데 만약에 식신생재가 인성에서 하고 있으면 뭐 교육, 문화적 기반에서 장사를 식신생재적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비경겁제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활용하여 식신생재하는 사람이고 이게 만약에 재성이면은 자본주의나 어떤 큰 재물을 다루는 사회에서 식신생재하는 사주인데 이게 편관이면 위협, 난제, 난관, 특수기관, 특수조직, 특별한 환경 속에서 식신생재하는 사주야. 그러면 머릿속에 못 떠올릴 수 있을까? 뭐 전쟁터에서 탄피 줍기? 뭐 전쟁터 용병사업? 저 코로나의 특효약 만들기? 뭐 건강과 관련된 어떤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장사가 되는 거? 그럼 어떤 건강 힐링? 뭐 아니면 어떤 모험을 이용한 사업이니까 무슨 그 옛날에 에베레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에베레스트 등반 체험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면은 그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다 오게 하는 에베레스트 관광 가이드 사업. 근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에베레스트 관광 가이드 사업이 딱 뭐예요? 편관에 기반한 식상생재 사업이잖아. 뭐 식신제살도 될 거죠. 식신제살성을 같이 가지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쾌감을 얻게끔 하는 거니까. 가끔 오지 탐험 여행 같은 거 보면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지들 탐험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배낭 메고 암흑에 트레킹하는 뭐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뭐 비용이면 몇백만 원, 뭐 네팔, 페루 여행하기, 뭐 태평양 무슨 섬 여행하기 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편관적 환경에서 식신생재를 하는 형태니까 뭔가 난제나 난관을 이겨내서 장사하기, 사업하기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어떤 난관이나 난제를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돈을 버는 형태들이 누가 있냐면요. 요즘 현대시대에 누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중에 운동 무지하게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짱. 운동 열심히 해서 완전 몸짱 만들어가지고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야 어떻게 하루에 운동을 저만큼이나 했어. 와 저 여자가 저 배 복근 있는 거 봐. 와 여기 이런 거 있어. 와 저 사람은 하루에 요것만 먹고 저걸 했나 봐. 이거 다 편관 역경 사업이에요. 옆에 비슷한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 사주 편관이고 다 편관이고. 아유 개수 하나인데요가 아니라 이 개수가 뿌리가 엄청나게 강하잖아. 축토가 개수 덩어리예요. 축토는 해자 축 개수 덩어리야.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편관 덩어리라고 보면 돼. 식신하고 버무려져 있는. 이 사주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편관을 내가 감당을 하면 유명해지는 거고 편관 감당 못하면 오매 나중내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주가 누구냐 하면 정묘년생.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분도 정묘년 여자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인플루언서입니다. 페이스북 100만 명이야. 여러분들 남편도 이분과 친구일 수가 있어요. 웬만한 남자분들은 다 이분이 친구야. 그 유명 남자 연예인도 이분이 친구야. 가끔 화제에 많이 올랐어요. 뭐 유명 아이돌 누구 했는데 그분의 페이스북이 이분하고 친구 맺기 돼 있더라. 이분이 그 유명한 오또맘입니다. 오또맘인데 그 오또맘이 운동 강사예요. 지금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또맘이 애엄마예요. 결혼했어요. 이분입니다. 오또맘. 네, 이분의 네이버에서 오또맘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화보 같은 그냥 찍으면 다 화보예요. 네, 보면 다 운동복을 약간 헐벗게 입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사진들을 이게 다 운동을 해서 이분이 필라테스 강사, 운동 강사 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시죠. 결국 운동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역경 이겨내는 겁니다. 역경 이겨내기.